안녕하세요. 자동차 리뷰 채널 카비오입니다. 최근 전기차가 점점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기아의 레이 EV가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는 기아에서 생산하는 경차로 젊은 세대의 첫 차, 사업용 또는 세컨드카 등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레이 EV는 기존 모델과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유지비와 경제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형 디자인에서는 전면에 전기 충전구가 생긴 것, 옆면에 주유구가 사라진 것 이외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약간 김이 빠질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소소한 변경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입니다. 기존의 니로나 코나와 같은 소형차들에서나 볼 수 있었던 디지털 클러스터가 경차인 레이에도 장착됐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또한 기존 내연기관 모델과 차이가 있는데요. 레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도 공조장치의 디자인은 1세대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올드한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레이 EV는 소형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물리 버튼식 공조장치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동 버튼과 변속 레버가 자리했던 위치는 수평의 공조 버튼, 소형 디스플레이, 수납 공간이 구성된 모습으로 변경됐으며, 이외에도 패들 시프트나 컬럼 타입 변속기와 같은 요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레이 EV의 변화는 기존의 레이가 자랑하던 강점인 바로 다채로운 수납 공간과 경차답지 않은 공간 활용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더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레이의 트림은 총 4가지로 스탠다드,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그래비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8인치 내비게이션을 추가하면 샤크핀 안테나와 후방 모니터, 프로토 에어컨, 6스피커가 적용되고, 중상급 트림인 시그니처 이상을 선택하면 하이패스와 전자식 룸미러가 제외된 가격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레이 EV는 라이트 에어 2가지 트림만 출시되는데, 이 중 가장 기본 트림인 라이트를 선택해도 샤크핀 안테나, 후방 모니터, 8인치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이 탑재됩니다. 원래 이런 기능은 기존 레이를 구매할 때 145만원의 8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을 추가해야 제공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라이트 트림에서 선택 사양은 스타일, 컴포트1, 드라이브 YG1을 비롯해 6가지가 있습니다. 상위 트림인 레이 EV 에어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컴포트1, 드라이브 YG1을 포함한 트림으로 보편적인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장기 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에는 고객님께 최고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전문 매니저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10년 동안 신차드림을 이용해주신 소중한 고객님들의 8,500건 이상의 후기들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차드림과 계약을 진행해주신 수많은 사업자, 법인, 고객사 분들이 있습니다. 전국 25곳의 렌트 리스사와 제휴하여 보시고 있는 레이 EV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보기의 링크를 참고하여 홈페이지에서 차량 출고 후기, 사업자, 법인, 고객사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 EV는 전기차인 만큼 배터리와 주행거리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 기준으로 봤을 땐 최대 233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식 자료는 205km로 확인되며 겨울철에는 효율이 떨어져 170km라고 합니다. 이를 따져봤을 때 레이 EV의 다른 전기차와 가격 차이와 경차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50km 수준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으니 레이 EV가 꽤나 잘 뽑혔다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외형은 똑같지만 엔진부터 트림과 기본 적용 옵션이 변경된 레이 EV는 기존의 레이와 가격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 운행하면 손익분기점을 따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EV 라이트는 2,775만원, 레이 EV 에어는 2,955만원의 가격대를, 에어 트림의 풀옵션을 적용하면 3,080만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풀옵션을 선택해도 3,080만원이라는 점은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그럼 이 가격이 기존의 레이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교는 최상위 트림 풀옵션 기준으로 설정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실구매가 465만원을 투자해서 연간 유지비용 140만원을 절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집밥을 줄 수 있다면 3년 반을 지나는 시점에서부터 이득이라고 보여집니다. 급속 충전을 활용한다면 충전 비용이 약 100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길게는 4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물론 이런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충전소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충전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추가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하겠죠. 이러한 계산은 현재의 유가와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할 때 얘기입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이번 연도 5월 15일에도 인상이 되는 등 변동이 크게 있을 수 있기도 하고, 특히 전기차 충전 요금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죠. 그리고 충전 요금 외에도 레이 EV에 대한 경제적 이점은 다양한 외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위의 계산은 단순히 참고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이 EV가 가장 처음 출시됐던 시기는 2011년 말인데요.
그 당시에 레이 EV는 실험적 모델에 가까웠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인지도도 크게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기술력이 부족해 충전 시간도 오래 걸렸으며 지금과 비교가 불가능한 극악의 충전 환경도 한몫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레이 EV의 PBV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고, 이를 활용한 레이 EV의 활용성과 상품성 또한 기대가 됩니다. 레이 EV는 4인승 승용, 2인승 밴, 1인승 밴 풀옵션 기준으로 100만원 내외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다면 2천만원 중반대의 가격에, 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도 받으니 2천만원 초반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인 만큼 경쟁력 있는 전기차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담으로 전기차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번에 출시되는 레이 EV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